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경철 캐스터도 어제 투표하셨죠? 네, 투표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 모습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50%대 초반이라는 저조한 투표율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장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또 잇따랐다고 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동? 네, 그렇습니다. 어떤 소동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어제 그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는요, 한 투표자가 내가 실수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 라면서 투표용지를 교환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거절을 당했겠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바로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내 요구 안 받아들여? 네.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이구 참. 예. 자, 유권자의 실수로 투표용지 교환할 수 없고요. 네. 또 투표용지 훼손은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네. 선관위에서 이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또 경기 북부의 한 투표소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60대 남성이 투표 안내 사무원의 어르신이라는 말에 발끈을 해서 이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네. 나는 그렇게 늙지 않았다. 팔팔한 청춘이다. 라면서 그분에게 좀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심정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러시면 아니 되오죠. 그러니까요. 네. 투표장까지 와서요. 네. 자, 또 고양시의 한 투표소에서는요. 안내원들이 투표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면서 한 투표자가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가 괜한 또 오해를 부를 수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안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투표소뿐 아니라 개표소에서도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사실 가장 황당한 일이었는데 경기 구리 지역 개표소인 구리 시립체육관 입구에 누군가 대변을 놓고 도망가는 일이 저도 이 뉴스 봤어요. 아침부터 좀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요. 황당한 네.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개표 사무원 다수가 낭패를 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그 투표율 저조로 인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 투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이 성숙한 선거 문화 만들어가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도 함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절제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자,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죠.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희 전 MBC 기자가 대표로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네. 최근 통장 가압류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이 가세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 신청을 최근에 인용을 한 겁니다. 실제로 김세희 가세연 대표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1억 원의 통장을 압류를 당했는데 정말 황당할 따름이다 라면서 은행에서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근데 왜 가압류 신청을 한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가세연에서 했던 한 방송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당시 방송에서 고민정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쓴 예? 겁니다. 그래요? 예, 자, 이 이야기를 접한 당사자인 고민정 의원은 당연히 불쾌했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한번 보니까 사진 작가인 고상우 작가가 2006년에 이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민정 의원과 그녀의 남편 시인 조기영 씨를 자신의 인물 작업의 모델로 참여시켜서 작품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네. 팔과 이 어깨 부분에 살이 좀 살짝 노출이 됐다는 거죠. 팔과 어깨에서? 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김세희 대표가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 작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름에 민소매 많이 입잖아요. 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지금 누드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고 의원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결국 통장 가압류라는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네. 최근에 강용석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잖아요. 네. 그래서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희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단일화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번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을 향한 성토가 아마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슈를 만들어냈던 가세연이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보다 이제 실제 득표율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자, 이제는 뭐 장관 후보자가 되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외할머니로부터 사들인 아파트에 그 아파트의 외할머니가 다시 직접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허. 불법 증여 의혹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가 상도동의 한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사들였는데요. 그 뒤에 이를 다시 외할머니에게 전세로 내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목돈 또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어 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뭐 이 해명이 충분한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목돈이 필요하면 그걸 꼭 그 외손주한테 팔아야 된다는 법은 그렇죠.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더 비싸게 또 팔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 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있거든요. 네. 식약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관사 재테크 문제, 네. 그리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받은 이 고액의 고문료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해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사 재테크라고 하는 게 식약처에 있으면서 이제 관사를 제공받아서 관사에서 살면서 네. 또 그 세종에 있는 아파트 어떤 분양받았다. 뭐 네, 이런 거 특별 아니겠어요? 공급으로. 그래서 또 나중에 팔아서 차익 생겼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 세종시 특별공급은 여러 가지로 하여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